자, 두 번째 단원의 제목이 급수예요, 급수.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열을 배울 때 제일 먼저 AN을 먼저 배웠단 말이야. N번째 수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치? 자, 그런 다음에 뭘 배웠어요? SN을 배웠어요. N번째까지 수열의 합이 어떤 식으로 생기는지, 그치? 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 뭘 다루고 있냐면 얘들의 극한값을 다루고 있거든. 얘들의 극한, 그치? 당연하게 얘도 극한을 다룬다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게 합의 극한이지, 그치? 수열의 합의 극한, 얘를 급수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급수가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보니까 급수의 정의하고 부분합이란 용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급수는 이게 급수래. 자, 수열을 첫 번째 항도 더하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계속 더하는 거야. 그러면은 일반 항 n번째까지 더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더합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더한다.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급수 또는 무한급수, 생략해서 급수. 자,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쓰자입니다. 시그마 n 이퀄 1에서 무한대까지 an. 자, 기호로 이렇게 쓰자는 겁니다. 자, 요 기호의 의미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 시그마 기호에서 여기가 뭐야? 시작점이잖아, 그지?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끝나는 점인데, 끝나는 점이 있어 없어? 없다고, 그지? 그러니까 무한히 더한다. 자, 무한히 더한다. 자, 얘가 급수의 정의입니다.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런데 이 전체 급수에 있어 가지고 얘는 여기서부터 무한히 계속 더하는 건데, 그 중에 일부분을 요까지만 더하는 합. 오케이? 자, 요까지만 더한 합이 우리 일반 수열에서 SN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SN. 그러니까 얘가 시그마로 표현하면은 1부터 n까지 AK 요거죠, 그죠? 그럼 얘를 이 전체 수열 관점에서 보면은, 전체 급수 관점에서 보면 이 급수의 일부분까지만 더 있기 때문에 이 급수의 부분합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자는 겁니다. 오케이? SN을 급수의 부분합이다. 됐죠? 자, 그럼 내가 이 단어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급수를 SN의 극한이라고 설명을 했거든. 그지? 그러면은 얘를 자세히 한번 뜯어보세요. 자, 봐봐. SN이라는 기호 자체가 시작점이 1로 고정이 돼 있고, 여기가 뭐야? 마지막 항이지, 그지? 내가 더하는 대상의 마지막이라고, 그지? 근데 마지막을, 이 마지막 숫자를 무한대로 보냈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1부터 무한히 더해 나가라는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기호는 의미 자체로 완벽하게 이 기호랑 동일한 기호라고.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얘는 완벽하게 동일한 기호야. 그런데 자, 얘랑 또 동일한 기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얘를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sn 부분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sn 부분을 그대로 쓸 수 있죠. 그죠? 그대로 쓸 수 있다고. 맞아요? 자, 그러면은 요 기호를 잘 봅시다. 이 시그마 기호 또한 1부터 여기까지야, 더하는 게. 그 다음에 하나씩 증가하면서, 그치? 요 변수가 하나씩 증가하면서. 그런데 걔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니?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또 동일한 기호라고. 그래서 이 세 개가 얘 모두 동일한 기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써봅시다. 자, 급수는 정의적인 기호는 이거지, 그치? 정의적인 기호는 이건데, 얘가 지금 이거랑 똑같단 말이야. 죽을 때까지 더한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치? 자, 그렇게 보니까 얘가 또 SN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요 세 가지 표현법 전부 다 동일한 급수를 나타내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하지.
그러면 이게 동일한 기호면은 왜 굳이 이렇게 세 가지나 저런 다르게 표현을 하는지가 궁금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이유가 이렇게 되는 거야. 보세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n번째까지 더하고 죽을 때까지 더한다. 하면은 지금 궁금한 게 어떤 규칙이 있는 수를 죽을 때까지 더하면은 무한히 더하면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 다음 수렴한다면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지 이게 궁금한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실제 죽을 때까지 더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무한히 더해? 무한히 더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행위죠. 그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두 번째야. 저 기호의 의미야. 자, 봐봐. 자, 첫 번째까지 더한 게 S1이라고 두고 두 번째까지 더한 걸 부분합을 S2라 두고 세 번째까지 더한 거를 S3라고 두고 쫑쫑쫑쫑 더해 나가면은 n번째까지 다 더한 게 SN이죠. 그죠? 값들이 분명히 나올 거고 얘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 나올 거야. 그지? 뭐에 관한 식으로? n에 관한 어떤 식으로 나올 겁니다. 분명히. 맞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n에 관한 식의 극한값을 다루는 거는 이미 할 줄 안단 말이지. 수열의 극한에서. 이거는 I know라고. 다룰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사고방식을 바꾼 거라고. 그럼 내가 SN을 식으로만 쓸 수 있다면, 그지? 그 SN의 정의역을 무한히 보내버린다는 결과가 결국은 여기잖아. 무한히 가는 부분이 지금 얘가 뭐가 돼요? SN이 무한히 가는 거란 말이야. 그지? 맞죠? 그게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내가 얘를 n에 관한 식으로만 바꿔버리면은 n 이꼴 무한될 때 fn 해버리면은 n에 관한 식의 극한값만 다루면은 수열처럼 그럼 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급수를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냐면은 합의 극한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버리는 거라고. 얘는 개념적으로 계산하기가 잘 와닿지 않으니 내가 얘의 SN을 먼저 계산해버리는 거야. 시그마 K 꼴에서 N에서 AK를 먼저 얘를 계산을 해버리겠다는 얘기라고. 그죠? 그럼 얘가 N에 관한 함수식으로 나올 거고 그런 다음에 K의 뭐를 때려버리겠다는 얘기야? 극한을 때려버리겠다면 결국은 N에 관한 어떤 식의 극한값을 구하는 자 그렇게 지금 개념이 잡히니까 얘를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수열에서 급수는 반드시 어떻게 생각한다고? 급수를 보면은 급수라고 쓰고 이렇게 쓰고 합의 극한이라고 이렇게 읽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반드시 급수는 어떻게 계산한다? 반드시 이렇게 극한값으로 계산한다. 자,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식 자체가 n에 관한 식이니까 만약에 얘가 수렴하면 그지? 그러면은 이 급수는 수렴하겠지. 그 다음에 얘가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면 자 그러면은 이 급수는 발산한다는 얘기니까 바꿔 말하면은 무한히 더하는 게 하나의 값으로 모인다는 얘기고 그지? 얘는 무한히 더하니까 하나의 값으로 모이지 않고 뭐 엄청 커지거나 아니면 엄청 작아지거나 뭐 이런 값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아셨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그냥 같은 식이다 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이 식의 의미를 반드시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자, 급수의 계산은 반드시 합의 극한으로 한다. 극한으로 계산한다. 자, 이 식이 이렇게 읽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식의 의미가. 아셨죠? 자, 됐죠? 자, 세 번째 내용에 별표를 사정없이 쳐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내용 읽어보니까 어떤 급수열의 수렴과 발산과, 그지? 그 해당 수열의 극한하고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대요. 이때. 자, 이게 명제인데 무슨 명제냐면, 자, 어떤 급수가 수렴해. 오케이? 수렴한다면 그 수열의 극한은 반드시 0이 된다. 오케이? 자, 외웁시다. 급수가 수렴해. 그러면은 그 수열의 극한은 반드시 0이 된다. 반드시 0이 된다라는 명제입니다.
참인 명제가 하나 성립합니다. 그다음 밑에 거는 이 명제의 대우야. 그지? 그러니까 어떤 수열의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무조건 발산한다. 수열의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무조건 발산한다. 자,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얘를 어디다 쓰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이 참인 명제를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직관적으로. 자, 급수라는 거는 뭐를 계속 더하는 거잖아. 규칙이 있는 수열을. 그죠? 그럼 내가 어떤 상자를 계속 쌓아서 더한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상자가 계속 높이가 절반씩 줄어. 오케이? 절반씩 줄는 상자를 계속 쌓는다고 보자고. 그럼 또 절반 들고, 또 절반 줄고, 또 절반 줄고, 또 절반 줄고, 절반 줄고, 절반 줄고. 이게 수렴하려면, 봐봐. 이게 마지막에는 계속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되잖아. 그죠? 늘어나면 안 된다고. 그래야지 뭐 언젠가 멈춰가지고, 멈춰온다는 얘기가 특정한 값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한히 더할 때 나중에는 계속 뭘 더하고 있어야 돼.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이렇게 돼야지 얘가 멈출 거 아니야. 증가하는 게. 그치? 그러니까 더하는 게 지금 수열의 일반항이잖아. 그치? 그럼 걔가 무한히 갔을 때 계속 뭘 더하고 있어야 돼. 0을 더하고 있으면은 멈춘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를 수식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가정 자체가 급수가 수렴한다면이지, 그치? 수렴한다면이 가정이니까. 그럼 급수는 반드시 합의 극한으로 계산을 하라며. 그죠? 그럼 지금 얘가 지금 수렴하니까 뭐 알파로 수렴한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런데 내가 증명해야 될 게 지금 AN의 극한값이 0이란 걸 증명을 해야 돼. 맞습니다. 자, 그럼 극한을 증명할 때는 항상 아는 걸 이용해서 증명된 걸 가지고 모르는 극한값을 구하는 게 원칙이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돼. 맞아요? 그럼 우리가 SN을 아니까 SN을 아는데 AN을 구하려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SN을 AN으로 바꿔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SN과 AN과의 관계가 생각이 나야 된다고. 맞아요? 맞죠?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됐죠? SM-1이 AN이고 N이 2항보다 크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N은 무한대에서 생각하니까 2보다는 당연히 큰 상황이야. 그러니까 요 관계가 성립하는 거지.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은 SM-1의 극한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SM-1은 자, 생각해 보세요. 무한대로 갔을 때 얘가 수렴하면 이게 한 칸 전이잖아. 당연하게 얘도 극한값 알파로 수렴하겠지. 이게 무한대가 무한히 증가한 상태니까 한 칸 전이나 무한대나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연히 얘도 알파로 동일한 알파 값으로 수렴할 거야. 그러면은 요 두 가지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AN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AN은 분명히 우리가 아는 극한값으로 바꿀 수 있지. SM-SM-1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극한은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한다면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이게 알파 빼기 알파로 계산이 되고, 그러니까 뭐다? 0이다. 자,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니까 다시 한번 써봅시다. 자, 급수가 수렴하면 그 수열의 극한은 반드시 0으로 수렴한다. 자, 오케이? 자, 요 명제를 우리가 지금 밝혔으니까, 자, 요게 또 궁금합니다. 반대로 역명제 있지, 역. 자, 어떤 수열의 극한값이 0이면 그 수열의 급수는 반드시 수렴할까요? 라는 게 궁금한 거야. 어떨 것 같아요? 결론은 거짓입니다. 결론은 거짓이야. 그래서 역방향은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 자, 명제가 거짓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발례를 하나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례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수열이, 자, 이런 수열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자, 그럼 얘의 극한값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 상태로는 부정형이니까 유리화를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분자가 1이 되고 분모는 유리화하면은 이렇게 될 거야. 맞습니다. 자, 그럼 얘가 무한대분의 1꼴이니까 0으로 수렴하는 거 맞지? 오케이?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수렴합니다. 자, 그러면은 j 급수를 한번 따져볼 거라고. n 이꼴 1에서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자, 얘는 반드시 합의 극한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급수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합의 극한으로 바꾸셔야 돼. 그럼 얘가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자, 요렇게 되는데, 자,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연속적인 합, 그지? 연속적인 저거의 시그마.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 큰데 큰 거 넣고 작은데 작은 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지? 따라서 얘가 시그마 계산이 어떻게 떨어지냐면 루트 m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시그마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의 극한값이니까 얘는 무한대 빼기 1이니까 발산하죠. 됐죠? 발대가 증명이 됐으니까 자, 이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명제에 관해서는 반드시 급수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야. 반드시 암기하시고 쟤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급수가 있어. 어떤 급수가 있는데 나의 관심사는 얘의 수렴과 발산, 자, 이 여부가 궁금한 거야. 자, 얘를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얘의 극한을 보는 겁니다. 수열의 극한부터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얘를 조사를 했는데 얘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 그지? 첫 번째 케이스는 얘가 0이야. 두 번째는 0이 아니야. 됐죠? 자, 0이 아닌 경우에는 저 명제의 대우 명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발산입니다. 자, 무조건 발산이야. 그지? 자, 그럼 0이라고 무조건 수렴하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방금 조사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 해본다? 계산을 해봐야 한다. 계산을 해본다. 자, 해보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 자, 요렇게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급수의 수렴과 발산 여부는 항상 이런 프로세스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된다. 아셨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보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어떤 수열 AN이 있는데 그 급수가 수렴할 때 저 극한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서 키워드가 눈에 딱 들어와야 돼. 어떤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나한테 질러줬어. 그지? 그 무슨 말이냐? 라는 거지. 자,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거를 알려준 거는 이 수열이지. 급수에 대상되는 수열의 극한값이 0이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보자마자, 아하, 급수가 수렴하려면 제의 대상 수열 3의 n분의 an 마이너스 4가 반드시 극한값이 0이 되는구나. 자, 얘를 칼같이 쓰셔야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얘는 4로 수렴하니까 수열의 성질에 의해서 얘도 반드시 4로 수렴해야지 극한값이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승분의 an이 4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극한값은 얘란 말이야. an 더하기 2분의 3의 n 플러스 1승. 그러면은 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요 사실을 이용하려면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누면 됩니까? 3의 n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얘는 0으로 수렴하게 되고 얘가 4로 수렴하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4분의 3 이렇게 수렴하게 된다. 자, 이렇게 사용되니까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급수가 뭔지 배웠으니까 자, 이 급수의 기본적인 성질을 배워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네요. 자, 두 급수가 뭐 할 때? 수렴할 때만 이런 성질이 성립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급수가 왜 수렴할 때만 저 성질이 성립되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어떤 급수가 있는데, 자, 걔의 어떤 상수가 이렇게 곱해졌네요. 그죠? 그럼 이 급수의 계산은 반드시 합의 극한으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시그마 K가 1에서 N까지 C의 AK야. 자, 그럼 여기에서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상수는 밖으로 나옵니다. 맞죠? 자, 여기까지는 시그마의 성질이야. 그럼 얘가 C에다가 시그마 K가 1에서 N까지 AK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극한의 성질이라고. 극한의 성질. 자, 극한은 얘가 수렴하지 C로. 그 다음에 얘가 수렴할 때, 뭐 알파로 수렴할 때 그 가정하에 극한이 분배가 되는 거지. 이렇게. 맞죠? 그 가정하에 극한이 분배가 되니까 자, 얘가 분배가 된 이 극한 값은 C야. 그지? 곱하기 두 번째 요 극한이 여기에 분배되면은 분명히 이 식은 이렇게 분배가 될 겁니다. 맞죠? K가 1부터 N까지 AK. 따라서 요 부분이 다시 뭐로 되니까 급수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가 C에다가 시그마 N 이꼴 1에서 무한대까지 AN.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성질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야. 아셨죠? 자, 그럼 두 번째 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극한 때문에 결국은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는 극한이 분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단서 조항이 붙는다라는 거. 오케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첫 번째 조사부터 하래요. 두 번째 수렴한다면 그 극한값을 구해보라 라는 얘기니까 첫 번째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조사할 때 제일 처음에 먼저 이 수열의 극한값부터 조사해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은 얘가 무한대분의 1, 0이 되니까 얘는 이제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만약 0이 아니면은 무조건 발산이죠. 그죠? 근데 이 문제에서 0이니까 이제 조사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급수는 반드시 합의 극한값으로 조사를 하는 거니까 여기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자, 얘를 시그마를 하려면 유리화를 해야 되는데 자, 부호를 플러스로 만들고 싶으니까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그렇게 계산할게요. 그러면은 양수가 나올 거야. 그러면은 얘가 앞이니까 앞에 거 제곱 K지. K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가 벗겨지고 빼기 뒤에 거 제곱. 그러면 K의 제곱에다가 K 플러스 1. 자, 요거 계산하면은 K 플러스 1로 묶으면은 앞에 게 K 플러스 1 나오고 뒤에 게 K 남죠. 그죠? 그럼 이렇게 없어지니까 분모가 이렇게 되네. K 플러스 1.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호 반대로 곱하니까 K 플러스 1의 루트 K 빼기 K의 루트 K 플러스 1.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찢어서 보는 거지. 그치? 이렇게 찢어서 보게 되면은 저 식이 이렇게 약분되니까 K분의 루트 K니까 루트 K분의 1 루트 K분의 1 빼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주니까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 시그마가 1부터 N까지 이렇게 오니까 자, 얘랑은 이웃하는 거니까 하나씩 다 지워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작은 게 들어가고 큰 게 들어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그마 계산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극한값만 때려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얘가 0으로 가니까 얘가 1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됐죠?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얘도 먼저 극한부터 때려보면은 얘가 지금 1로 수렴하니까 로그 1은 0 맞죠? 그지? 자, 0이 확인됐으니까 이제 조사를 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합의 극한값으로 조사를 하는 거니까 시그마 K가 2부터 N까지. 자, 얘가 K의 세제곱 더하기 1분의 K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야. 아, 로그 어디 빼먹었니? 로그.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열의 합을 다룰 때 로그의 합은 진수들끼리의 곱이었지. 그치? 그러니까 진수들끼리의 곱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얘네들이 곱이
이 항하고 이 항이 몇 항인지, 그지? 그래야지 확인이 돼야지 위아래 곱해서 없어진 거죠. 예를 들면 시그마 로그 k 플러스 1에다가 k면은 한 항 차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2, 1, 3, 2, 4, 3, n에다가 n-1 하니까 다 이렇게 약분제고, 그지? 얘가 k가 1부터 n까지라면은 마찬가지로 작은데 작은 게 들어가고 큰데 큰 게 들어가고 다 약분된다. 그죠? 그래서 얘가 로그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됐던 거란 말이야. 기억나나요?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처리되니까 우리가 얘가 지금 이웃한 한 관계인지 판단하기 힘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식을 조금 변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변형하면은 k 플러스 1에다가 k 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k 마이너스 1에다가 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보니까 얘하고는 두 항 차이지, 그지? 두 항 차이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도 자 변형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가 k로 묶으면은 k 마이너스 1에다가 k 더하기 1 되고, 그 다음에 얘가 k로 묶으면은 얘가 k에다가 k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바로 다음 항이 요거라고, 한 항 차이라고. 알겠죠? 이제 차수로 몇 항 차이로 구분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꿨어. 그럼 얘가 로그에다가 곱이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로 떼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것끼리, 자 다시 합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두 번 계산하겠다는 얘기지 뭐, 그지? 그럼 얘가 k-1에 k, 그 다음에 얘가 k에다가 k 플러스 1. 그럼 여기다가 시그마 때려주면 되는 거죠. 2부터 n까지. 그 다음에 여기도 시그마 2부터 n까지. 자, 그러면은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두 개 차이니까 작은 거 두 개 남죠, 그죠? 그럼 1 곱하기 2 두 개 남고, 그 다음 큰 거 두 개 남지. 그럼 집어넣으면은 n 플러스 1 그 전항 이렇게 남죠. 거기에다가 로그 이렇게 들어간 거고, 그 다음 얘는 로그 씌우면은 이거 바로 다음에 이거잖아.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한 항 차이니까 한 개씩 남아, 위아래로. 그러면은 2 집어넣은 관계 남고, 그럼 1 곱하기 2 더하기 1 요거 남고, n 집어넣은 거 n에다가 n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남는 거죠.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로그의 합은 다시 진수들끼리 곱으로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고, 여기에다가 n을 무한대 때리는 거 아닙니까? 됐죠? 그럼 최고 차이 개수의 비니까 여기에는 n제곱에 개수가 3이 곱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n제곱에 개수가 1 곱하기 2니까 2가 곱해지지. 따라서 3분의 2로 수렴한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자, 얘 또 급수의 합을 구하라고 하시니까, 자, 우리 이거 수학 1에서 그 시그마 계산하는 거,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변형이 잘 되어 있어야 돼. 자, 먼저 극항부터 계산하면은 0으로 수렴하는 거 맞지, 그치? 자, 그럼 얘가 이제 리미트 시그마 계산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자, 얘 부분분수로 쪼갠다는 생각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관찰해보면은, 자, n 플러스 1분의 1을 밖으로 빼고, 자, 이렇게 두 개 보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 다시, 큰 거 빼기 작은 거 분의 1이죠. 이게 큰 거니까,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은, n제곱 없어지고, 4n 플러스 4 분의 1, 그 다음에 작은 거 분의 1, 빼기 큰 거 분의 1.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요 앞에 n 플러스 1을 밖으로 빼놨으니까, n 플러스 1 이렇게 약분하면은 4분의 1이 되는 거죠. 4분의 1. 그지? 얘가 4분의 1 된 다음에 시그마가 k가 1부터 n까지. 그러니까 얘를 k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항하고 요항하고 두 항 차이 나잖아. 두 항 차이 나니까 각각 두 개씩 남죠. 작은 게 두 개 남고요. 그 다음에 큰 게 두 개 남습니다.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k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자,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리미트를 씌워버리니까 어떻게 돼? 얘들은 어차피 다 0으로 가버린단 말이야. 그죠? 거기에다가 4분의 1 배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4분의 1에다가 얘가 4분의 5지. 따라서 얼마? 16분의 5. 됐죠? 자, 두 번째, 요 세 개짜리는 어떻게 했어요? 세 개짜리는. 요것 빼기 요것분의 1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두 개씩 묶는 거지.
그지? 두 개씩 묶어서 작은 것분의 1. 그 다음에 빼기 큰 것분의 1. k 플러스 2분의 1.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시그마 때리게 되면은 k가 1부터 n까지지, 그지? 그러면은 한 항 차이지. 한 항 차이. 그러니까 한 개씩 남네. 그럼 얘가 1 곱하기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다가 n 플러스 2분의 1인데 어차피 무한대 때려버리면 얘는 0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로 되고 거기 상수배 하니까 얘는 얼마? 4분의 1로 수렴합니다. 자, 필수예제 2-3번 봅시다. 자, 얘 또 합을 구하라니까 먼저 수열의 극한부터 조사해보면은 자, 얘가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죠? 자,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0으로 갈 거지. 그지? 그럼 로그 1이 0으로 수렴하니까 일단 AN이 수렴하네. 0으로 가네 참. 자, 0으로 가니까 이제 극한값을 구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극한값을 구해보는데 극한의 대상이 시그마지. 그지? 자, K가 0부터네요. 0부터 N까지 로그 자, 1 플러스 3의 2K분의 1.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워. 좀 어떻게 보면은 발상적이라고 할 수도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자, 우리 보통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건 어쨌든 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지? 그 합을 구한 거에 극한값을 때리는 거란 말이야. 급수는 그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이 어떻게 가냐면은 로그의 합이잖아. 그럼 로그의 합 계산은 진수끼리 곱해서 계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하게 생각이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된 다음에 진수끼리 계속 곱하면은 그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약분돼 가지고 없어지는 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다루는 방법이야. 맞아. 그게 일반적으로 다루는 방법 맞아. 자,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변형하려고 하면은 안 없어져요. 그지? 얘가 분모하고 분자하고의 이웃한항 관계가 이렇게 이웃한항으로 변형을 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이제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이 문제가 좀 까다로워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는 어쩌면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아이디어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봐봐. 중학교 때 우리 인수분해할 때 이런 거 많이 했거든. 자, 보세요. 예를 들면은 1 더하기 2, 그 다음에 1 더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1 더하기 2의 4제곱, 그 다음에 1 더하기 2의 8제곱. 자, 요거 계산하라고 했어.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 어떻게 했죠? 자, 여기에다가 합차 공식 할 때 1-2를 이렇게 곱해버렸지. 그런 다음에 1-2분의 1 이렇게 해버리면 원래 식과 같죠? 맞죠? 그럼 요게 어떻게 됐니? 요게 1-2의 제곱되고 여기까지 1-4의 제곱 여기까지 1-8의 제곱 얘가 1-2의 16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한 거죠. 그죠? 따라서 2의 16승 마이너스 1. 자, 요 발상을 이용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차근차근 써봅시다. 자, 그러면은 로그 얘가 1 더하기 자, 요런 식으로 바꾸려니까 3분의 1의 2k승이라고 할게. 오케이? 그럼 k가 0 넣으면은 지금 요렇게 되는 거죠. 곱하기 1 더하기 헷갈리니까 요렇게 써놓고 합시다. 3분의 1의 2의 k승이지, 그치? 그러면은 3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1 더하기 3분의 1의 4제곱, 그 다음에 1 더하기 3분의 1의 8제곱.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계속 나갈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계속 곱해지다가 1 더하기 3분의 1의 2의 거듭제곱 k승까지 이렇게 곱해질 거야. 맞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똑같이 뭐로 트리거를 걸어주냐면 1-3분의 1로 이렇게 걸어주는 거야. 오케이? 그럼 1-3분의 1을 곱했으니까 1-3분의 1을 역수를 곱하면 되죠. 그럼 3분의 2의 역수니까 2분의 3을 이렇게 곱해주는 겁니다. 역수를 이렇게 곱해주면 자, 완벽하게 동일한 식이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쫙 계산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최종이 나오는 게 1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3분의 1에 제곱하면은 2의 k의
곱하기 2니까 그럼 얘가 2에 k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로그 2분의 3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n을 무한대로 때리게 되면은 이게 왜 k야? n이지. 오케이? n을 무한대로 때리게 되면은 자 이게 3분의 1, 1보다 작은 거를 무한히 곱하니까 얘가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얘가 상수 로그 2분의 3으로 수렴하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좀 특이하게 다루는 케이스에 대한 연습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배울 내용은 등비급수인데 되게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급수가 어쨌든 무한히 더하는 건데 그 대상 수열이 n에서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할 때 이 대상 수열이 이름에서 알다시피 뭐다? 등비수열인 겁니다. 등비수열. 오케이? 등비수열의 무한합이고 등비수열의 시그마의 극한값이지, 그지? 맞죠? 자, 그러면은 얘를 등비수열 형태로 한번 써보면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세상의 모든 등비수열은 초항에다가 공비가 n-1번 곱해졌다.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맞아요? 자, 그럼 내가 얘가 지금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가 궁금하단 말이지. 수렴과 발산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차피 발산은 관심이 없고 자, 여기에다가 집중을 하는 거니까 일단 수렴하려면 전제가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얘의 극한값이 0이 된 게 전제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때릴 때 a1에다가 r에 n-1이 반드시 0이 되어야 돼. 그치? 자, 그러면은 초항이 0인 경우는 제외합시다. 초항이 0인 경우에는 다 0이잖아. 이거는 의미 없는 수열이니까 제외하고. 자, 그러면은 얘는 수렴한단 말이지. 상수로. 그러면은 얘가 분명히 뭐가 돼야 돼? 0으로 수렴해야지 0이 아닌 상수 곱하기 0은 0이 될 거라고. 그죠? 따라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떤 공비에 n-1승이 0으로 수렴하려면 반드시 일단 공비는 뭐가 돼야 되죠?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죠? 따라서 등비 급수가 수렴하려면 일단 공비는 무조건 1보다 절대값이 작아야 돼. 이게 보장이 되어야지 수렴 여부를 따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 성립 안 하니까 자, 그러면은 이러면은 무조건 수렴하냐? 요것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수렴하는지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합의 극한으로 계산하는 거라고. 합의 극한. 자, 그러면은 극한값을 때려주고요. 등비수열의 합은 1-공비, 그 다음에 1-공비에 더하는 항,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자, 이게 지금 SN이지. 얘가 지금 SN이란 말이야. 됐죠? 자, 그러면은 얘가 식을 약간 변형을 하면은 1-r분의 a는 상수잖아. 그지? 굉장히 중요한 상수니까 내가 빨갛게 쓸게요. 자, 여기에다가 1-r의 n승이 곱해진 거라고. 그런데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죠. 자, 1보다 작으니까 n을 무한히 보내게 버리면은 얘가 어디로 가? 0이 돼버린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1로 수렴하는 거죠. 우변이. 따라서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무조건 이렇게 수렴하게 된다라는 게 결론이네. 맞죠? 됐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여기 성립하는 걸 확인을 했다고. 아셨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얘가 등비급수입니다. 오케이? 등비급수인데 얘가 등비수열이야. 등비급수는 공비가 절대값이 뭐보다 1보다 작기만 한다면 무조건 수렴해. 오케이? 어디로 수렴한다고? 1-공비분의 첫 번째 항으로 수렴한다고. 이렇게. 그죠? 자, 요런 하나의 대표적인 또 등비급수의 극한값을 우리가 알게 된 거라고. 됐습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요걸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풀게 될 거라고. 됐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아래 설명한 부분이니까 이해가 될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그럼 필수예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다음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라고 친절하게 써주셨죠. 자, 그러니까 얘가 합의 극하니까 얘가 등비수열의 합 맞지?
공비가 얘고 변하는 변수가 저렇게 올라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공비가 1-루트 2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게 확인이 됐으니까 얘는 분명히 수렴하고 뭐로 수렴한다고? 1-공비 그지? 1-공비 분의 첫 번째 항 K가 0일 때 있죠. 그러니까 이거로 수렴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따라서 2분의 루트 2로 수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보니까 극한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인데, 자, 시그마가 보니까 1부터 n까지인데 대상 수열이 이거란 말이야. 등비 수열로 보이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마이너스 1승 4분의 1로 밖으로 뽑으면은 얘는 n 밑에 게 9분의 1이죠. 그죠? 9분의 1. 그러면은 9분의 1에 그 다음에 4에 n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얘가 지금 등비 수열의 합이니까 공비가 1보다 작은 게 확인이 됐지.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로 수렴하냐면은 4분의 1은 상수니까 밖으로 뺍시다. 그지? 그럼 얘가 4분의 1에 1-공비 분의 첫 번째 항 K가 1일 때 첫 번째 항이 9분의 4죠. 자, 이걸로 수렴을 하는 겁니다. 그럼 4분의 1에다가 9를 곱하면은 5분의 4 따라서 약분 때리면은 1. 그럼 얘가 어디로 수렴한다고? 5분의 1로 수렴합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 2-5번 봅시다. 이번에는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하래. 자, 일단 극한부터 보면 얘는 1-1, 1, 0-1, 1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얘가 0으로 가버리죠. 그죠? 0으로 가버리니까 어쨌든 얘는 0이 되는 게 확인이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수열이 뭔지 확인을 해보면, 자, 1부터 한번 집어넣으면, 자, 얘가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 2 집어넣으면은, 얘가 0으로 가버리지, 그지? 0 되고 3 집어넣으면은, 2분의 1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1. 그지? 그 다음 4 집어넣으면 또 0. 그 다음에 5 집어넣으면은 2분의 1의 5승. 6 집어넣으면 0. 7 집어넣으면은 2분의 1의 7승. 자, 이게 또 무한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등비급수인 게 판단이 되네. 등비급수입니다. 근데 공비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죠. 그죠? 맞죠? 그럼 얘의 절대값은 1보다 작은 게 확인이 됐지. 그러니까 이 등비급수는 무조건 어떻게 수렴한다고? 1-공비 분의 첫 번째 항 2분의 1 무조건 얘로 수렴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2분의 1에다가 5분의 4를 곱하면 되니까 5분의 2로 수렴하네요. 됐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제도 극한을 때려보니까 얘는 상수 왔다 갔다 얘가 0 되니까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저 급수가 뭔지 1부터 집어넣으면 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사인 값이 이렇게 바뀌네요. 지금 자, 이렇게 되시면은 파이부터 그죠? 자, 1 넣으면은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더 가고 2 넣으면은 2분의 파이 했으니까 지금 얘가 60도 얘가 60도 요 값하고 요 값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자, 그럼 1 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에 두 번째는 2분의 루트 3인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자, 요런 식으로 무한하게 가는 거 맞죠? 됐어요? 자, 이게 확인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계산해 보면 얘는 부호가 2분의 1에다가 2분의 루트 3 되고, 그럼 얘는 플러스니까 2분의 1의 제곱에다가 2분의 루트 3.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인데 요거 또 마이너스 맞나요? 또 2분의 1의 루트 세제곱에 2분의 루트 3. 자,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플러스로 바뀐다는 게 확인이 되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공비가 자, 2분의 1인 등비 수열임이 확인이 되네. 따라서 이 급수는 1-공비 분의 초항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으로 반드시 수렴하게 되고 약분하게 되면은 이 극한값은 2분의 루트 3입니다. 됐습니다. 자, 2-6번. 자, fx가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gx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자, fx의 정의역을 n으로 수열로 만든 다음에 합성을 시키세요 라고 했으니까 지금 자, 요게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자, g에다가 fx 넣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fn-1분의 1 역수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시킨 대로 따라가 보면은 얘가 2의 n에다가 마이너스 1의 n에다가 3의 n 더하기 2의 n에다가 마이너스 1의 n에다가 1을 빼라는 거니까 통분하면은 여기에다 요게 빠지고 마이너스 1의 빠지는 거죠. 그럼 요렇게 없어지고 요렇게 없어지네. 그거의 역수라고. 맞죠? 그러니까 얘가 3의 n분의 2의 n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이 되고 등비수열로 만들려면 얘가 3분의 2의 n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n 자 이렇게 바뀌는 거네. 맞지? 자 그럼 저 식이 급수인데 이렇게 된 다음에 3분의 2의 n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n 자 이렇게 바뀐단 말이지.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급수의 성질에 의해서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는 게 확인되면은 급수가 분배가 된다 했지. 맞아요? 됐죠? 그럼 얘가 뭐로 수렴합니까? 첫 번째 급수가 등비 급수니까 1-공비분의 첫 번째 항. 자 얘로 수렴되고 그 다음은 1-공비분의 첫 번째 항. 자 얘로 수렴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럼 계산하면은 3 곱하면은 1분 2니 그지? 2에다가 얘가 3분의 4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면은 4분의 7 자 이게 극한값이 되네요. 됐죠? 자 2-7번 자 요 급수가 모든 x에 대해서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양수 a 값을 구해달래요. 자 그럼 이 급수는 n이 위에 가 있으니까 등비급수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럼 등비급수가 수렴하려면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되니까 공비가 그치? 공비가 얘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됐죠? 그러면은 양변에 양수A라고 있으니까 요게 양수죠. 그럼 곱해도 상관없네.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a 에서 x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2a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지. 맞습니다.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첫 번째 무등식하고 자, 두 번째 무등식을 풀어주면 되죠. 자 그럼 첫 번째 무등식 풀면 자 0에서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a가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돼. 그러면은 판별식이 음수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8a가 음수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8분의 1보다 a가 커야 되네. 자, 두 번째도 풀어주면은 얘가 0에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a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되니까 얘의 판별식도 음수가 돼야 돼요. 그럼 똑같네. 이렇게 되니까 답은 똑같이 나오겠죠. 그죠? 따라서 결론이 이렇게 되면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지.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이 급수가 합이 4분의 1이래. 그지? 합을 줬어요. 자, 근데 관찰해보니까 얘가 지금 등비급수네. 공비가 얼마입니까? 공비가. x에다가 x-2야. 그런데 이 합이 4분의 1로 수렴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얘가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수렴하는 거지. 첫 번째 조건이. 그치? 그럼 제가 되려면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 자, 0이고 2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여기가 1일 때 마이너스 1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니까 1 되면 안 되네. 그 다음에 1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여기가 1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한쪽만 풀어봅시다.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근의 공식 쓰면 x는 a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네. 오케이? 그럼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1에서 루트 2고 그 다음 여기가 1에서 마이너스 루트 2죠. 그 다음 여기가 1입니다. 그럼 그 사이여야지 얘가 지금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게 되는 거잖아. 요 사이여야지. 그죠? 그러니까 해가 지금 요렇게 되는 거죠. 빵꾸뽕 빵꾸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사이에 x가 있어야 돼.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자 요럴 때 x가 요 사이에 있을 때 합이 4분의 1이니까 1-공비분의 초항 1-공비가 이거고요. 첫 번째 항이 x죠.
이게 뭐가 나와야 돼요? 4분의 1이 나와야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기 위한 x값은 요 방정식에서 구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1-x의 제곱 플러스 2x가 4x죠. 그죠? 4x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죠. 그 중에 요 범위 안에 드는 거는 따라서 뭐가 돼? 요 범위 안에 드는 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급수의 세 번째 내용이 등비급수의 활용 중에 도형에 우리가 등비급수를 활용하는 문제인데, 자, 요 부분이 수능에 계속 준킬러급 또는 킬러급으로 계속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번 수능에도 오케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는 되게 중요한 단원입니다. Very important.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설명할 게 좀 많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강의를 끊고, 자, 요 부분은 다음 시간, 다음 강의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